실록이 우거진 5월,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적이 끊긴 산중에서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다란 봉을 현란하게 휘두르는 솜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자는 혹시 모도를 닦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름 없고 뭐 내가 만든 거니까 뭐 근데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봉술에 검술까지. 남자는 수십 년간 홀로 수련하며 자신만의 무술 체계를 만들었다는데요. 경쟁으로 보면은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힘든 어떤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공중 부양도 가능하고. 네? 공중 부양이 가능하다고요?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지 뭐. 아, 정말로 몸이 떠오르는 게 가능할까? 남자가 가부좌를 틀고 앉습니다. 눈을 감은 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앉아있기를 한참. 남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중부양의 조짐이 온 걸까 했더니 아직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남자의 좌선만 계속됩니다. 아무 반응도 없네요. 옆에 누가 와 있다는 느껴지면은 힘들어. 너 집중하는데 방해되니까 내려가. 저희 때문에 방해가 되신다고요? 제작진은 일단 카메라만 남겨둔 채 자리를 비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 공중부양을 위해 홀로 남은 남자는 몰입을 시도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카메라에 포착된 남자는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의 몸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경련이라도 온 듯 온몸이 들썩이는데요. 이대로 공중부양에 성공하는 걸까요? 계속 들썩이고 흔들리는 남자. 하지만 몸이 떠오르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공중부양 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입생에 있으니까 힘들지. 밤새 내 목숨 걸고 한 거야.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기가 모자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수련이 잘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요동치는 거에 의해서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안정이 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 뜨는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 단계까지 가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밤새 한 자리를 지켰던 남자가 그제야 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철야 수련에 지친 걸까 기대기라도 하듯 나무를 끌어안는 남자.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나무는 왜 안아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 때문에 고생하고 그랬으니 나도 사장한테 돌려주는 거지. 밤새 함께한 나무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자리를 떠납니다. 길고 길었던 수련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 걸까 했더니 커다란 비닐 천막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남자. 여기는 대체 어딜까요? 그런데 천막을 걷어내자 묘한 공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여기 집? 남자가 도착한 이곳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뭐예요 여기는? 너나 사는 집이지 뭐. 아 여기가 집이에요?
완전 토굴이야. 그냥 그 전장만 지금 이렇게 됐을 뿐이지. 산중턱 나지막한 언덕배기의 토굴이 남자의 집. 산으로 들어와 지낼 곳이 막막했던 남자가 혼자 흙을 파고 암석을 깎아 만들었다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은 토굴집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게 아궁이도 있네요. 이게 구두까지 다 놨어. 이제 뭐 겨울에 지내려고. 그럼 지금 요 밑에가 지금 다 뚫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뚫려있지. 저 뒤에 저 굴뚝을 보라. 굴뚝에 연기가 나가고 있지 지금.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굴뚝. 그렇다면 토굴에 온돌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냉기와 습기를 막기 위해 직접 방구들을 앉혔답니다. 그렇다면 토굴집 안은 어떨까? 정말 궁금한데요. 들어와 봐. 뭐좀 누추해. 뭐좀 노인네 혼자 사니까 이해하라고. 안이 꽤 어둡네요. 이거 어둡지 뭐. 그 굴이나 다름없는 데니까. 편한 걸 감수하고 참을 수 있어야 이런 데서 살지 뭐. 그거를 이게 불편하고 힘든 거를 즐기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편안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은 생활이 곧 수련이라는 남자. 그에겐 이 집 또한 수련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집 밖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저절로 자라난 야생초들을 채취하는 모양인데요. 보들보들한 깻잎부터 향긋한 두릅까지 다양합니다. 콩나물은 뭐 하려고 뜯으세요? 아니 뭐 찌개 끓일 거. 채식주의자니까 찌개 이렇게 하고. 아, 채식하세요? 그렇지. 체력 소모가 상당한 수련을 하면서도 채식을 고수한다는 남자. 아휴. 선생님, 여긴 또 뭐예요? 응? 지금 막걸리가 떠 있네? 막걸리. 냉장고 없으니까. 네. 자연 냉장고 식으로 그래. 상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 먹는 거지 뭐. 여기가 샘이야. 여기서 나오는 샘이기 때문에 이 물이 그냥 건천수 같으면 물이 차갑지 않거든. 이거는 차갑기 때문에 이 자연 냉장고가 되는 거야. 돌틈에서 솟아나는 차가운 샘물 덕분에 한여름에도 손이 시릴 만큼 시원하다는 남자의 천연 냉장고. 자연 속에서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깻잎과 두릅으로 어떻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참일까요? 식사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먹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먹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지. 수련까지 하는 양반이 죽지 않을 만큼 먹는다니요. 대체 뭘 해 드시려나 했더니 잘게 썬 야생초와 물에 된장이 양념의 전부.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 이거는 이 뭐야 진두성찬인 거야 이게. 다음은 밥을 안칠 차례. 그런데 놀랍게도 숯불 위에 냄비를 올립니다. 뭉근하게 피어오르는 숯불로 밥을 하는 게 남자만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야, 일단 보기로는 고슬고슬 밥이 잘 된 것 같은데요. 맛이 궁금합니다. 뭐라고 이번엔 잘 됐어. 그 정도면 뭐. 맛있는데? 순양전하고 밥이 달아요. 금방 한 밥 한 그릇과 반찬 한 가지로 남자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단출해도 너무 단출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나는 이제 뭐 생명 잡아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채식하는 것도 죄스럽게 생각하고. 놀랍게도 일일 일식을 고집한다는 남자. 남자가 소식을 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수명이 너무 짧은 거야. 100년도 못 살고 그 안에 죽게 되고 또 생명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자체가 나는 싫은 거지. 뭔가 꿈을 이루려도 그렇고 그만한 기간도 필요하다 그 얘기지. 내 생각에 최하 500년은 살아야 된다고 봐. 경지에 이르는 그날을 위해 그의 삶은 수련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남자. 그런데 뭔가 수상한 등짐까지 지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힘들게 지고 올라온 짐을 풀숲 한가운데 내려놓는데요. 도통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 얼른 봐서는 낯설기만 한 형태인데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그런데 남자가 그 앞에 앉더니 진지한 얼굴로 연필을 손에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만화가는 아니고 그냥 뭐 아마추어. 만화를 그리는 건 남자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금강산. 앞으로 조금 미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됐을 때 그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손으로 그린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필치. 금방 만화를 찢고 튀어나올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선생님이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이거 전부? 그렇지. 뭐 오래됐지 뭐 한 뭐 30년 가까이 있었다고 봐야지. 30년. 남자가 30년 가까이 그리고 다듬어 왔다는 만화.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미래의 어느 날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역사 속의 영웅을 불러 모으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순님? 혹시 남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인가요? 그 순이 뭔데 여기 만화에도 나와요? 내가 깨달은 거를 얘기하는 거지. 거짓을 없애버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아주 진실한 그런 걸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 작품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은 지상 천국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남자가 애타게 찾던 순은 순수한 깨달음의 경지를 뜻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남자는 왜 이토록 순을 찾는 데 집착하게 된 걸까요? 어릴 때 좀 약해가지고 남한테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거의 뭐 하나같이는 뭐 맞는 일이 없고 그냥 잘 싸워도 잘 이기고 뭐 그 대리만족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 만화 속 세상은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답니다. 하지만 만화에 빠져들수록 그를 보는 시선은 차가워졌고 그는 결국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뭐 사는 걸 싫어하는 거야. 사람 안 만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 만화도 곧 수련. 그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을 나선 남자가 어둠 속에 멈춰 서더니 그대로 자리 잡고 앉습니다. 오늘도 좌선에 들어가는 걸 보니 공중부양을 시도하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의 몸이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목숨을 건 수련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이튿날 아침 남자가 일찍부터 산을 오릅니다. 오늘은 사다리까지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웬 나무 앞에 멈춰서는 남자. 무슨 일일까 했더니 기압 나온 건 뭐예요? 내려가지고 좀 예비로다 좀 힘을 좀 끌어 모아가지고 이 톱질을 아주 그냥 좀 힘있게 하려고 이제 그걸 한 거지. 수월하게 나무를 베기 위한 남자만의 기합이라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른 나무를 옮겨야 하는데요. 키 2배를 넘어 보이는 나무를 옮기려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기색이 역력한데도 혼자 힘으로 나무를 옮깁니다. 안 힘드세요? 힘들지. 이게 좀 그래도 말라서 가벼워서 어떻게 저는 못해 이거. 아, 좀 말랐구나. 나무를 밀고 끌어옮기는 모습이 흡사 고행과도 같아 보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힘들여 나무를 어디까지 옮기려는 걸까 했더니 돌연 낯선 곳으로 들어서는데요. 여긴 어디예요? 우리 집이지 뭐. 집은 다른 집이 이 집도 집이라고요? 내가 제일 집 짓는 집이지. 아, 짓고 계신 집이라고요? 놀랍게도 직접 나무까지 해와 또 한 채의 집을 손수 짓고 있다는 남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속이라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 한답니다. 이렇게 다듬은 나무를 어디에 쓰려나 했더니 어머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둥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래 보면은 다 이렇게 옷을 박아서 이제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걸 따서 끼워 맞춘 거야. 아주 이제 그 한옥 짓는 그런 방법이지 뭐. 놀랍게도 전통 한옥을 짓는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다는 남자. 2층까지 올리는데도 못 하나 쓰지 않았다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다 아세요? 그게 뭐 이런 데 따자면서 일을 조금 했거든. 그래서 뭐 그 어깨는 좀 봤지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벽 쌓는 중이야. 예? 벽 쌓는다고 벽. 자원 재활용도 하고 해서 뭐 쓰레기 처리도 이제 해주는 뭐 그런 효과도 있잖아. 얼마 동안 지으신 거예요? 오늘 4년째야. 4년째?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쓰러진 나무와 재활용품만을 사용해 집을 짓느라 어느덧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에게는 집을 짓는 이 과정 또한 깨달음, 즉 순회 경지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데요. 나는 보통 능력을 넘어서서 참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키워보겠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지도 않고 꼭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늘 지름길보다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남자가 바라보는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비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토구를 나온 남자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비도 오는데 또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했더니 세상에, 이거 빨랫감 아닌가요? 놀랍게도 비 오는 날에는 빨래를 한다는 남자. 비 오는 날 이렇게 빨래를 해요? 아, 그래. 왜 비 오는 날 빨래를 해요? 이거는 이제 물도 얻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 사정이 좀 열악하니까 서마 밑에 물바지를 설치해 빗물을 모아 빨래에 사용하는데요. 늘 물이 부족한 산중에서는 비 한 방울도 귀한 자원입니다. 빗물에 빨래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헹궈내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껏 빨래를 해놓고선 짜지도 않고 빗속을 걸어갑니다. 깨끗이 빤 보람도 없이 빗물을 쫄딱 다 맞아버렸습니다. 지금 혹시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비 다 맞잖아요. 뭐 이게 조금 기다리면 날 좋은 날 막을 건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오면 해를 맞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한바탕 빨래를 마친 남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또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도 오는데 이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련하러 가지. 수련이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도 해야지. 수련은 밤낮이 없는 거니까. 안개가 자욱히 피어오릅니다. 남자는 미끄러운 산길을 쉬지 않고 오르는데요. 이 비와 안개 속에서 남자는 또 어떤 수련을 하려는 걸까? 산 정상에 다다랐을 즈음 남자는 또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또다시 경련 같은 떨림이 시작됩니다. 대체 남자는 왜 이토록 수련에 매달리는 것일까? 비 오는 날까지 이렇게 와서 수련을 해요? 비 오는 날 더 수련이 잘 되니까. 비 오는 날 수련이 더 잘 된다고요? 그럼 이 자연 법칙의 모든 물질은 이 물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물에서 이 순을 찾아야 되니까. 그는 단순히 몸을 가벼이 만들어 떠오르고자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진정 가볍게 하고 싶은 건 마음이 아닐까요? 이 도의 원리는 이제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가장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닦는 거. 정확히 그거지 뭐. 바른 길을 간다는 거. 마음과 정신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